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77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건전 재정을 고수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는 하지만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2025년도 예산안 내용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개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바쁘시겠어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그 예산안을 쭉 한번 둘러보셨을 텐데 어떤 특징이 가장 와닿던가요? 예,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죠. 그렇지만 증가율이 참 중요한데요. 네. 증가율은 작년에 이어서 네. 정부가 최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출 통제 측면에서 볼 때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긴축 기조를 좀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적자 관리 측면인데요. 네.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 안착이 아직은 미흡하다. 좀 아직은 미완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세입 여건이 좀 안 좋은데요. 이 여건에 비해서 내년 세입 증가율은 조금 높게 잡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정적인 채무 관리나 적자 관리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적자가 더 확대되고 국가 채무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네. 준칙 상한이 이제 적자가 GDP 대비 3.0% 이하여야 되는데요. 준칙 뭐라 그러셨어요? 재정 준칙의 네, 네. 상한. 상한. 네, 적자의 상한은 네. GDP 대비 3%로 잡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 가까스로 맞췄습니다. 2.9%. 예, 근데 네. 이게 과연 준수가 될까, 지켜질까 쉽지는 않다. 내년 세입 여건이 아주 낙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의 주요 방향은 뭐 괜찮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 위기 지금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출생 대응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많이 줄였던 R&D를 이번에 네. 또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주요 방향으로 꼽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역대 최대의 예산이지만 증가율은 최소화하려고 했고 재정 준칙은 가까스로 지켜낸 건데 내년도 세입을 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 예, 정부 전망이 거예요. 조금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대로 과연 재정 준칙 상한이 지켜질까, 적자가 좀 더 확대될 것 같다. 네. 국가 채무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현재 위협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2%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그 내년도 그 성장률 4.5%에 못 미치면서 현 정부가 내세운 긴축 재정 기조는 최대한 실현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사실 좀 말이 좀 어려워서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이후로 국가 채무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긴축이라고 불려도 무방은 네.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지출 증가율이 얼마나 크냐 작냐로 많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나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적자 관리를 더 중시합니다. 적자가 77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적자는 결국 국가 채무로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내년도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서 부채를 감축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한 80조 원 가량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채 증가율로 보면 지금 1200조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80조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7% 가까이 매우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네. GDP 대비 국가 채무도 다행히 이제 국가
그 우리 GDP 계산의 기준이 조금 5년마다 바뀌는데요. 네. 이번에 바뀐 걸 사용하기 때문에 다행히 채무 비율은 50% 미만인 48%대. 네. 네. 그러나 올해보다는 증가한다. 채무 네. 비율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이 많으면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면야 예산도 풍부하게 하고 다 좋은데 쓰면 좋겠지만 네네. 그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예산안을 보면 좀 더 들여다보면요, 국세 수입이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어디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 정부는 좀 뭔가 어디선가 감세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이번 예산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명확하지가 아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이제 올해 세입 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네.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내년 또 얼마나 들어올지를. 네. 그래야 이제 세출 예산을 또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세입 여건이 정부 예상보다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네. 특히 이제 기업 부분을 위주로 3대 세목이 썩 좋지 못한데 일단 정부는 지금 경기 회복세가 내년에 계속 진행이 돼서 네. 내년 세입은 좀 제법 많이 늘어난 액수로 좀 잡고 있고요. 그 법인세가 늘어날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네. 3대 세목 위주로 네. 국세 수입이 이제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380조 원대로 현재 정부는 전망하고 있는데 네. 당초 올해 세입이 또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세입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냐? 원래는 한 367조 원 정도 들어와야 네. 또 우리가 380조 원대를 내다볼 수 있는데 네. 올해 세입이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더 지켜봐야 되지만 세수 결손이 예, 지금 최악의 경우는 330조 원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작년이 안 좋다고 했는데 세입이 네. 대규모 세입 결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세입이 344조, 네. 그러니까 340조 대는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그럼 올해는 360이 가기를 바랬는데 정부는 예산상에는 오히려 지금 중간 평가를 해보면 이거 330조 원대 될 가능성도 꽤 있는 걸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335조 원 정도로 올해 세입이 이제 주저앉는다면 네. 그래서 작년보다도 줄어든 상황이라면 네. 내년에 380조 원대 세입을 예상하기는 제가 볼 땐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수를 재추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필요성이 추계를 다시 해야 된다. 예,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 필요성이 나오고 네. 국회에 일단은 세입 세출 예산을 제출했지만 심의 통과 전에 네. 12월 본회의 통과 전에 재추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하향 조정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 이렇게 정부가 한 번 더 재추계하고 그래서 세입 예산을 이번에 낸 것보다 줄인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그 세계 경제 전망 IMF가 내놓은 걸 보면 그렇게 밝지 않다. 그래서 네, 더더군다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내년 그러니까 올해 원래 367조였는데 네. 335조 원 정도로 생각해서 한 3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지금 예상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현재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아직은 미확정이지만요. 네, 세수 결손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기업 실정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세수로 연결되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정부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네. 결산 끝나고 그 다음에 3월이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8월, 9월에 중간 연합제도가 있어서 네, 네. 미리 좀 많이 내주면 되는데 중간 연합하면 혜택이 있나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체 내야 할 걸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낸다는 취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 8월이죠. 정부가 지금 애타게 이제 기대하는 것은 중간 연합에서 그래도 조금 늘어나줘서 현재의 어떤 부진한 실적을 좀 만회하는 정도로 세수가 보충이 되면 이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현재 그거는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법인세가 결국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법인세가 내년에 살아나려면 네.
현재 늘어날 거로는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늘어나 줄 거냐가 현재 관건인데 정부 예상대로라면은 내년에 정부는 지금 88조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네. 올해 지금 아까 말한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0조 원대 정도로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머무른다면 네, 네. 법인세에서만 30조 원 가까이 마이너스 결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내년도 세수에 이제 분명히 영향을 부담을 줄 텐데 예. 내년 그 경기가 올해 정도보다 약간 나빠질 거로 대부분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다고 해서 네. 내년 조금 그래도 좀 좋지 않겠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미국 경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서 침체 가능성도 일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세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높은 증가율을 네. 특히 법인세가 올해는 크게 나쁘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또 좋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세게 반등할 거라고 보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명목 성장률 4.5%로 보고 있는데 만약 올해 그 기준점이 낮아진다면 세입 실적이 낮아져서 그러면 정부가 갖고 온 예산의 세입 증가율은 너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내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우리 거시경제 성장률은 2%대로 갈 거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세수에 아주 그 신속하게 탄력적인 회복세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위험 요인이 많다. 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회복 지원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이번 예산안은 뭐 아시겠지만 지출 증가율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 중에 국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의 대규모 예산들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의 초점은 내수 진작에 가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건 맞고요. 그러면 지금 다들 어려운데 정부가 너무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하고 돈을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결국은 타이밍을 좀 봐야 됩니다. 아직 한국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네. 왜일까요? 아직은 우리 총수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를 쓸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너무 섣부르고 성급하다. 일단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네. 중앙은행은 아직도 돈줄을 죄고 있는데 네. 정부가 무리하게 지금 빚도 많이 내면서 이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맞지 않는 시점으로 본다 이거죠. 네, 엇박자일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은 있으니까 네. 예산의 외형 규모를 통해서 대폭 늘려서 경기를 뜨겁게 하기보단 예산의 구성 측면에서 네.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한 예산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복지 네네. 지출이 또 올해 7.5%에서 내년에는 4.8%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여쭙습니다. 작년 예산을 짤 때는 이제 주요 복지 사업들이 대거 확대되고 새로 많이 추가됐었어요. 그래서 7%대로 많이 증가했고 네. 그 사업들을 올해는 더 또 확장하고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들을 유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네. 계속 7%대 증가율을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 증가율은 작년보다는 낮아 보이겠으나 작년의 복지 사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네. 약간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국정 사업으로 초기에 많이 잡혀진 사업들이 작년엔 대거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증가율을 키웠지만 올해 또 그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막 늘 수는 없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재량 지출 증가율이 0%대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그게 이번 이제 예산에 아주 큰 또 정부가 노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총 지출 증가율은 3.2%지만 네. 총 지출의 한 52%가 지금 의무 지출이에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네, 네. 나머지가 이제 48%가 재량 지출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이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건데 갖고 편성하는 그렇습니다. 예산인 좀 거죠? 자유로운 네.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뭐 공무원 급여도 있고 해서 경직적인 부분이 많아요. 국방 예산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이미 의무 지출은 자연적인 증가세가 있습니다. 정부가 조절할 수가 없는 증가율이죠. 네, 네. 그게 5.2%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총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정부 재정 적자를 그래도 재정 준칙 상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재량 지출을 0.8%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로 네. 사실상 뭐 거의 동결인 셈이죠. 그리고 물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니까요. 네. 실질 가치로는 이제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정부가 행정부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 대목이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의 비중이 크고 네. 이쪽도 증가세가 커서 전체 총지출을 3% 이상으로 밀어 올렸고 네. 세입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적자가 지금 77조나 나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 재정 운영의 네. 현주소입니다.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지난해 예. 논란이 됐던 이제 R&D 예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번에는 29조 7천만 원 이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R&D 예산 감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6% 줄여놨는데 올해는 또 극적으로 11%로 다시 증가하는 네.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여론이 많이 악화된 데에 대한 정부가 대응 차원으로 읽혀지고요. 네. 근데 R&D 확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는 우리가 R&D를 어떻게든 늘려서 경제 활성화의 어떤 초석으로 삼는다가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R&D 예산이 사실은 너무 빠르게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45%나 증가했는데 이건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R&D 예산에 대한 질서 있고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어떤 조정이 필요했는데 명확한 정의도 작년에 필요하고. 조금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일단은 올해는 조금 1차적으로 늘렸는데 네. 저는 이렇게 10%대로 계속 해마다 증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R&D 예산의 효율화나 뭐 유지 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도 좀 해가면서 네. 좀 R&D 예산을 잘 통제해 가는 게 중요하다. 네. 단순 증액보다는 이제 효과적인 배분 어디에 어떻게 R&D를 쓸 것인 예산을 쓸 건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단순한 지원성이나 나눠주기식보다도 기초과학기술 또는 네. 이제 전략기술, 이 첨단 전략기술 이런 쪽에 좀 더 과감하게 배분하는 약간의 불균형적인 정책도 쓸 좀 때는 확실히 써야 생각을 되고. 해봐야 된다. R&D는 이렇게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성과 나는 것보단 위험해서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 정부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R&D 예산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도를 한 번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도 있다. 일단 올해는 좀 늘려놨습니다. 네. 아까 그 재추계라는 표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가 이제 매년 그 재정 운영 계획 발표하면서 다음 해 이제 세입 지출 추계하는데 사실 딱 들어맞기가 물론 어렵겠지만 거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 맞습니다.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일단은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정부가 신출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그럼요. 알아맞힐 수는 없고 그렇죠. 최대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네. 최근에 이 그러니까 세수의 변동성이 커져서 정부가 잘 못 쫓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CBO도 많이 틀립니다. 우리보다 네. 더 크게 틀린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틀릴 수는 있는데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잡고 있다. 올해 같으면 많이 늘어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좀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네. 숫자까지 정확하게 쭉쭉개출 맞출 수는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 걸 플러스로 잘못 전망했다면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게 연속 2회에 걸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났었고 지금 정부 세수 축에 대한 신뢰는 이제 일단 많이 저하된 상태인데 네. 정부가 이제 그동안 제도 개선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를 못 보이는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세수 추계를 위한 어떤 인프라
이런 거를 일대 혁신을 해야 된다. 축에 대한 인프라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담 인력, 네. 네, 그다음에 이런 상시 모니터링 체제, 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세제실 내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위주로 하는데 인하우스죠 일종의. 근데 그보다는 이런 전문 분야는 KDI 조세원권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 협력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게 일임하고 1차적으로 네. 최종 점검이나 이제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가감 조정하는 네. 조금 더 무게 중심을 현재의 세제실 내부보단 네. KDI나 조세원권 쪽의 전문가에게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네. 합니다.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 내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슈퍼 예산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익국회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인데요. 우리는 결산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근데 결산에 중요한 많은 평가 결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일단 우리가 이번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것들 정부가 또 우리가 이렇게 결산의 결과들을 이렇게 예산에 다 반영을 했다는 걸 소상히 좀 발표했으면 좋겠고 네. 세출만 또 우리가 중시하는데요. 세금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금투세법 같은 거 아직 논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세 소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여야 간에 좀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지금 상당히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열린 마음을 갖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바라고 있고요. 또 야당이 이제 대규모 현금 지급을 위주로 하는 추경 또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조했는데 그거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렇더라도 야당이 원하는 방식의 취약계층 지원을 현 예산 규모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된다면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국회 심의 과정이 뭐 선택적으로 알려지고는 하는데 저는 뭐 요즘 같은 유튜브 열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거의 상임위 회의가 찾고자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다 공개가 되면서 그리고 또 예산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일부인데 언론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예산 설명 자료. 네. 보통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자료는 많고 시간은 없어 못 보시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공개를 하고 집단 지성들이 관심 갖고 평가하게 하자. 뭐 그런 것도 이번 국회에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칼럼 쓰신 거 보니까 포퓰리즘적 운영하는 재정 정치화가 지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좀 고언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산도 조금 시류를 탑니다. 예산 편성도. 과거에는 우리가 좀 보수적이고 죄는 쪽으로 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예산도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재정도 아끼기보다 이제 쓰는 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는데 좋습니다. 쓰는 시기가 왔고 국민이 쓰기를 원한다면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너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입 쪽을 경시하거나 적자 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 시류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재정의 유지 가능성, 적자가 너무 커지는 걸 막는 거, 국가 채무를 또 통제하는 노력은 계속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